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한테 차트 제가 잡아놨던 저점까지 왔다고 알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을 좀 보고 있고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좀 긍정적인 얘기라면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점에 왔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가 요즘 너무 안 좋은데 예, 제가 오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예, 문자가 한 통이 와서 봤더니 리딩방 진짜 계속 차단을 해도 계속 보냅니다. 예,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와, 문자 내용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평균 250% 수익이 났답니다. 이런 시장에서?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 사기도 너무 심하지. 이런 시장에서 250% 수익이 났다고 얘기한다고? 평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 좋을 때 그런 얘기 쓰면은, 그래? 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장입니다. 2년 전에 산 사람도 마이너스인 시장입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이 250% 났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도. 자, 어쨌든 파트론 좀 보겠습니다. 회사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 메인 사업은 반도체 사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홍채 인식 모듈, TOF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 관련된 기술이에요. 카메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 스마트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모듈과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 부분.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 카메라 관련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렇게 2018년에서 2019년 들어오면서 확 늘어나죠.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 보실 거고, 2020년 이렇게 2021년 괜찮았거든요. 올해가 2022년이죠.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신사업이거든요. 밑에 것부터 설명해야 돼. RF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안테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통신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회색 보이시죠? 이렇게 늘었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은 뭐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인 사업은 역시 이 부분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홍채 인식 모듈, 그 다음에 TOF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OF는 제가 살짝 봤는데 카메라 관련된 기술이에요. 관련된 기술이고 빛을 보내서 받고 해서 뭐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질량도 알아내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내용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쓰냐면 메타버스, 예, 그리고 전기차, 요런데 이제 입체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이 TOF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이 정도. 어쨌든 결론은 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메인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게 이제 신사업이거든요. 여기 신사업인데 신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 요거 같아요. 요게 메인으로 밀고 있는 신사업인 것 같거든요. 전장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차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역시 카메라가 나오죠. LED 모듈, 지문 인식, TMS 센서 이쪽으로 이제 좀 키우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무래도 그 신사업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한 거는 역시 메인 사업인 반도체 사업, 스마트폰 관련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분기별 실적 추이입니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2021년 3분기 괜찮았네요. 2021년 4분기 작년 말까지 그래도 괜찮았네요. 자, 2022년 1분기 좀 빠졌네요.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2022년 2분기 와 이렇게 빠졌네요. 이익률이 5.8에서 2.8로 빠졌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관련된 것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아이폰 쪽은 아닌 것 같고 안드로이드 쪽인 것 같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애플 쪽 안 좋다고 또 나와서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아이폰을 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꽤 오래 썼거든요. 꽤 오래 썼는데 아이폰에서 이제 삼성으로 좀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난 아이폰 유저야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감성이라고 불렀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었고요. 삼성 제품을 보면은 왠지 좀 공장에서 찍어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상 사러 가보면 아이폰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아이폰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떤 감성이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을까? 일단 첫 번째 저희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폰 들고 있어 아이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중고등학생들 다 들고 다니고 다들 아이폰 들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뭐 에어팟 귀에다 꽂고 있고 다들 뭐 애플워치 차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느낌이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 저도 썼는데 그게 애플워치가 사실 뭐 그렇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비싼 장난감 정도의 느낌인데 그거를 차고 있으면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너 진짜 돈이 좀 있구나. 불필요한 장난감에 돈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애플의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애플이 좀 안 되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던 이유가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다른 기기랑 연동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그거는 삼성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앱 결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세가 좀 아이폰 쪽에 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결제 금액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이폰의 폐쇄성이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이제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덴티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용자들이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애플 주식을 사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예전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졌네. 결론은 안드로이드 괜찮아지지 않을까? 삼성 좀 폰 판매가 괜찮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했던 폴드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자, 볼게요. 이 회사가 뭐라고 썼냐면, 파트론 수요 부진에 투자 포인트가 퇴색되었고 목표가를 내리겠다라는 기사거든요. 이 기사가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당초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플래그십 메인 카메라 모듈 공급, 모듈 공급, 그 다음에 A 시리즈에 대한 손떨림 방지 기능, OIS 탑재 등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무슨 얘기냐면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좀 추가되면서 단가가 올라가서 기대를 했어. 그런데 수요 부진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될 때 단가는 올라갔는데 개수가 줄어든 거죠. 판매 대수가. 판매 개수가. 그러니까 퇴색됐다. 자, 밑에 보세요. 2022년 연간 출하 기대치는 3억대였으나 아마 삼성이겠죠. 2022년 1분기 2억 8천만 대로 하향했으며 2분기 재차 2억 6천만 대로 하향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3억을 기대했는데 1분기 빠지고 2분기도 빠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빠졌다. 그래서 안 좋다란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이고요. 그죠? 혹시 이 주식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이러신 분에게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분석을 하냐에 대한 답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잡아놨던 저점이 7630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고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거든요. 저점. 이 가격이 코로나 폭락 때 가격. 이렇게 빠졌다가 쭉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저점.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 여기가 저점. 역시 한번 쭉 빠지긴 했지만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 그리고 여기가 저점. 그리고 여기는 고점이었어요. 과거에 이게 언제냐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과거에 이게 2011년, 2012년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넘어가려고 진짜 고생했던 그런 고점이었고 이 고점을 뚫는 순간 강하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는 주가가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주로 움직인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가격이에요. 이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박스권 하단 가격에 와서 7630에 와서 제가 이거를 분석하고 있고요. 이거 그리고 나서 좀 보니까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조금 더 빠져서 여기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저점에 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조금 더 빠져서 마음고생 조금 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점까지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 이제 저점이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싸네 라고 생각하고 조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몇 달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한 달 이번 달이고 지난달,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여기 있었어요. 석 달 전에 11,000원 위에 있던 종목이에요. 이게 서너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실적이 안 좋다고 빵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던져버린 것 같아. 어쩌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살짝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11,500원이 박스권 고점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나올 거냐 더 갈 거냐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내려오면 매수,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하는 게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예, 하락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에 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고생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혹시나 말도 안 되는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요즘 시장이 하도 뭐 난리가 아니라서 예, 이제 푸틴 형님 핵 하나 던지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점 하나 더 잡아드립니다. 5080이 마지막 저점입니다. 더 내려갈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배를 가시든 아니면 3배를 가시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배당이 5%가 넘는 것 같거든요. 예, 배당이 꽤 괜찮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뭐 비중을 높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이요 파트론 분석을 했는데, 일단 분석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 제가 기다렸던 박스권 저점 왜 왔기 때문에 일단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 좀 봤는데 회사 비즈니스 뭐 나쁘지 않고 괜찮고, 그리고 제 생각에 삼성 쪽의 스마트폰 매출은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 저점이라서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배당도 있으니까 조금 더 빠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 박스권 고점 115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힘내시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